정승자리를 역임하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한 노인이 이제는 그만 쉬고 싶었는지 1427년 5월 17일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세종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황희. 고려 말 우왕 시기에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태종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활약하여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루 역임하였고 세종에 즉위한 뒤에는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동안 많은 업무량에 크게 지쳤는지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그는 슬슬 은퇴를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65세의 황희는 때마침 발생한 가뭄을 핑계 삼아 자신은 재산감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며 이번 가뭄은 자신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니 파면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세종에게 올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능히 제 직분을 다해노라고 말할 것인가. 이와 같이 나간다면 조정이 아주 비게 되리로다. 라며 그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황희의 첫 번째 은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발 좀 자신을 은퇴시켜달라는 황희와 그의 은퇴를 결코 원하지 않은 세종 간에 치열한 사직 배틀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사직서가 반려되고 다음 해인 1428년이 되자 황희는 세종에게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반려. 이쯤 되면 황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첫 번째 반려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관직 생활을 한 지가 무려 수십 년째이니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붙잡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까지 거절한다? 이에 슬슬 불안해진 황희는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지난 1431년 9월 10일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 보았는데 세종은 이번에도 역시 그의 요청을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오기가 생겼는지 다음엔 1432년 4월 이번에는 고령의 나이를 핑계로 네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세종은 이번에도 당연히 그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당연히냐고요? 황희의 사직서에 대한 세종의 비답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희는 은퇴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는지 그해 12월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반려였습니다. 이처럼 세종이 계속해서 그의 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황희는 점점 절박해져만 갔는데요. 3년 뒤인 1435년 3월에 다시 올린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제발 좀 퇴직시켜달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답변은 결코 윤허할 수 없노라. 이에 황희는 다음해인 1436년에 재차 사직서를 올렸지만 세종은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이제 웬만한 핑계거리로는 은퇴를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리며 다시 긴 시간 동안 고된 업무를 참고 견뎌나갔습니다. 이후 1438년 2월이 되자 이제 76세가 된 황희는 드디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시 사원부의 지부였던 이용이란 자가 황희는 권신이라며 그를 탄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수를 잡은 황희는 잽싸게 다시 사직서를 올려 자신은 권신이 맞다며 파직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외에도 같이 탄핵을 당한 몇몇 인물들이 덩달아 사직서를 올린 상태,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황희의 계속된 사직 요청에 일일이 대답해주기도 귀찮아졌는지 이번에는 무응답으로 대응했죠. 이렇게 황희의 은퇴 계획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그에게 또다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그것은 그해 4월 12일
사헌부 대관들이 황희가 과거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갔다가 불교 사찰인 흥천사의 보수공사를 옹호하는 그를 장원으로 뽑았다는 것을 빌미로 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틀 뒤에 재빨리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세종은 오히려 그를 적극 변호하면서 사직서를 또다시 반려시켜버렸죠. 그런데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황희는 반드시 자신의 은퇴를 실현하기 위해 곧장 다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처럼 세종과 노예 종신계약을 맺은 우의정 허조와 모의를 하는 것이었죠. 당시 허조 역시 황희 못지않게 수차례나 사직서를 올렸지만 모두 반려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9일 이 둘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요즘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한데 이는 모두 자신들 때문인 것 같다며 제발 파직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요새 날씨가 이런 건 니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니 니들은 사직서 좀 그만 내고 열심히 일이나 하라며 이들의 사직 요청을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조는 다음해 12월이 되자 은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퇴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황희는 또다시 다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3자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는 다음 해인 1439년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직책인 도승지 김돈에게 자신이 병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면서 이미 수차례 사직서를 올렸음에도 모두 윤허를 받지 못해 또다시 아뢰기가 겁난다며 더불어 시 한 편을 지어 붙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 퇴직할 나이에 일 없이 월급이나 축내고 있고 병까지 있으니 은퇴 좀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는 이 뜻을 세종에게 전했는데 이때 세종의 대답은 그럼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재택근무해 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의 은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황희가 첫 사직서를 제출한 지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낸 뜻깊은 성과였죠. 하지만 세종은 이후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그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세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1440년과 1443년에 자신을 파면시켜달라고 다시 사직서를 올렸지만 세종은 항상 그래왔듯이 윤호하지 않았고 이에 황희는 1449년 5월 85세의 나이로 마지막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세종은 이때도 역시 그의 사직 요청을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5일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종이 드디어 명을 내려 황희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다음 해인 1450년 2월 결국 승하했습니다. 즉 세종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황희를 부려먹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하는 끝까지 중용하던 세종의 인사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로 인해 당시 황희 외에도 조말생, 맹사성, 허조 등 수많은 종신계약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온갖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자유가 된 황희는 3년 뒤인 1452년 2월 8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고 이후 그토록 자신의 은퇴를 가로막았던 세종의 묘에 배양되었습니다.